시리즈 허티닝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리즈 허티닝은 영어죠. 네, 까뮤, 알베르트 까뮤는 철학자이면서 문학가잖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어와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 사람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Judging whether life, 인생이라는 게 living, 살 가치가 없는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까뮤가 제안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should cope,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잘 대처해야 돼요. Whatever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고 we have to acknowledge, 그리고 또 인정해야 돼요. Absurd background to existence. Absurd, 이게 그냥 바보 같은 터무니없는 뜻이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 사람 말 때 부조리 철학이라고 하죠. 부조리라는 거예요.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걸 absurd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죠. 그렇게 부조리한 존재의 배경, 우리 존재는 부조리하죠. 뭐 착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됐다고 해가지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조리하다는 얘기죠. absurd한 백그라운드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과 대처를 어떤 것이든 간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constant possibility, hopelessness, 절망, 희망이 없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속에서도 승리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때로는 정신승리라고 말하기도 하죠. 약간 느낌이 그런 것도 들죠. 정신승리, 진짜 승리기는 못하니까 정신적으로 승리하자라는 어감이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까면은 조금 달랐어요. 다른 철학자들하고. 이거와 제 인생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계속 시작합니다. 그의 famous formulation, 공식화된 것, 공식화된 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의 유명한 이렇게 공식적인 말은 이런 거예요. One must imagine Sisyphus happy. 시시퍼스가 행복한 거를 상상해야 한다. 예, 시시퍼스 신화라고 아시죠? 신에게 버림을 받아서 인간이 끊임없이 돌을 올려야 되고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올리고 반복적으로 이 고난의 역경을 줬다는 거죠. 인간의 삶이 이렇게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맨날 해도 우리는 어차피 죽고 근데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없다면 자살해야 되잖아. 근데 그건 답이 아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으니까 저 세상 가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아, 그것도 답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현재 생활에 이 시즈프 같은 삶을 즐기며 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철학은 바로 그거예요. 현실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현실을 즐김을 통해서 뭘 얻는 거다? 신을 농락한다는 거야. 신을 농락한다는 거죠. 웃으면서 그래 네가 이런 고통을 줬어? 웃기고 있네.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은 어찌 보면 정신승리 같지만 계속 가볼게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호르몬과의 작용이죠. 그래서 인생에서의 행복 또는 뭐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는 뭐 종교가 없으니까 하여튼 신을 이용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오는 인간의 최상의 삶의 경험, 저는 이걸 지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호르몬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도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호르몬 작용인데 이것에서 행복감이 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움 피하려고 하죠. 행복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인간에게서 행복감은 놓칠 수가 없죠.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즐길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좋은 거죠.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 단점이 있죠. 이 행복에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맨날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닌 거죠. 또 맨날 오락만 하면 즐거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인생에 있어서는 지속성도 중요하고 이 행복이란 것도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1차원적인 것뿐만 아니라 2차원적으로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삶은 뭘까라고 하면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이 경험은 어떻게 지향점,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 행복이란 건 바로 지금이라면
지향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가야 할 어떤 목표. 그러니까 깃발이 하나 있고 인생에는 죽는 시점이겠죠. 계속 가요. 걸어가는데 시지프스처럼 걸어가죠. 힘들게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어떠한 호르몬의 어떤 행복감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가는 방향도 알아야 돼요. 가는 방향 모르면 뭐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도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려면 이 방향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 지향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래요. 영어가 주는 삶의 경험, 지향점이겠죠. 경험. 그러니까 지향점이 뭘까요? 경험. 이거 잘못 썼군요. 경험이라고 하면 삶의 행복이라고 할게요. 행복. 뭐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인 행복. 그리고 삶의 지향점.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이 영어는 돈을 벌어줬어요. 기본적인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의식주예요. 이거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줬어요. 결혼도 했죠. 아이도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요 의식주하고 결혼과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뭐 물론 비혼주의자도 있는데요. 물론 그들의 어떤 의견도 저는 리스펙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갖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차원이 다른 행복.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차를 샀어요. 뭐 벤츠, 뭐 내가 좋아하는 벤츠를 샀어. 내가 좋아하는 BMW를 샀어. 이 행복은요, 가면 갈수록 시들어져요. 근데 아이는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이 만들었다 볼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신이 준 선물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번식할 수 있다는. 그거는 이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줘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차원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삶의 행복에 저는 의식주와 결혼에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그러면 물론 애가 말썽 피우면은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근데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애를 키우면 다 그런 거 있거든요. 있어도 그것도 순간이에요. 또 넘어가면 또 그 아이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면 내가 또 하나의 나를 보는 듯한 느낌, 이건 차원이 다른 행복이에요. 자, 첫 번째, 이것이 가능했던 건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었던 건 영어가 만들어준 선물이었죠.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영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가능한데 가상화폐처럼 존재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현금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영어를 벌었다고 현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나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그렇죠?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죠. 무한대 가상화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강의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적든 많든 간에 어떻게 들어오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의 어떤 가상화폐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방법에는 뭐 가게를 차려서 하는 것도 있겠죠. 뭐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장사나 가게의 특징은 가상화폐는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돈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서 뽑아내는 거지, 물건을 사서 파는 거지. 저는 사는 게 없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뽑아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뭐 제 어떤 삶의 행복을 줬던 거고, 두 번째는 오락이나 기타. 저도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하고 통기타를 좀 쳐요. 근데 지금 안 칩니다. 지금 안 쳐요. 대학교 때 해서 한 4년, 5년 정도 쳤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좀 쳤는데 이 식상해진 이유가 가상의 세계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락하고 기타의 공통점은 내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 연주를 하고 그러면 또 뭐 다른 세계겠지만, 저는 그럴 정도 실력은 아니니까 가상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저 혼자 즐기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뒀어요. 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상의 세계가 아닌 리얼의 세계라는 게 바로 영어의 특징이에요. 영어는 바로 리얼의 세계죠. 영어를 이제 듣고 내가 해석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뭐 번역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인과 만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리얼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게 저에게 또 하나의 장점이었어요. 또 하나는 순간이 아닌 지속성이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순간만 딱 기타 칠 때만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화를 볼 때도 또는 뭐 팝송을 들을 때도 순간순간 즐거움이 와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뭐 대화를 한다든지 그것 또한 즐거움이 있고요. 또 토론 같은 걸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이거 참 내가 몰랐던 거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영어 책 있잖아요. 영어 글씨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해서 들어온 책들 많잖아요. 근데 이거에는 다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영어로 직접 듣게 되면은 다양한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이 현재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도 알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지속적인 즐거움도 있고요. 또 네 번째도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아침마다 루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8, 900 피기 30회,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스쿼드가 제가 120회, 그리고 이제는 잇몸 일으키기 60회. 요건 이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하루에 그 루틴이. 옛날에 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수영보다 요걸 하고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귀찮았어, 수영장 가기. 사실은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요. 육체 운동에서 오는 즐거움 만만치 않죠. 근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신 운동이에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 정신이, 머리가 운동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떨 때 개운해진 느낌도 있고, 이거 뭐라고 말 표현 못하겠는데 거기서 오는 건강미가 있어요. 몸에서 오는 건강미도 있지만 정신 운동에서 오는 건강미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느꼈던 것들이고요. 이제는 지향점 볼게요. 그러니까 삶에서 행복을, 돈을 벌어서 나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결혼도 아이를 갖게 해줬고, 가상협회처럼 물건을 살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고, 오락처럼 순간적이지 않으며 리얼 세계에서 가능했고, 그 또 하나 더 순간적, 오락도 비슷한 거죠.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고 정보도 주니까 거기서 오는 지적 만족도 있고, 네 번째로 육체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정신 운동도 중요하죠. 치매에 좋은 게 외국어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주 1차원적인 거라 봐요. 이게 1차원적인 거. 1차원적인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동물적인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 중요시 여깁니다. 동물적인 거. 두 번째, 이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삶의 지향점, 유한한 삶에서 유일한 지향점이 저에겐 있어요. 제가 체력 영어 트레이닝과 ALP 리스닝과 79 영어, 이게 문법이죠. 어법인데 만들었을 때 느꼈던 점이 있어요. 자연이라는 거, 신의 능력을 조금 훔쳐서 2차 가공하며, 2차 가공.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1차잖아요. 1차 자체가 말이에요. 말인데, 근데 이걸 2차 가공한 게 글이죠. 인간이 만든 거니까 이걸 가공한 거죠. 이걸 또 가공해서 제가 만든 게 이거예요. 듣기 또한 ELP도 듣기를 또 다른 차원으로 한번 자연이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훔쳐서 2차 가공하며 인간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지향점을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상하다. 분명 영어인데 한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 영어로 말하는데 한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맞잖아요. 자연이 준 능력이고, 이것을 다른 나라 언어인데도 그 능력을 훔쳐가지고 그거를 느낄 수 있다면 그 저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근데 이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만들었던 이런 기법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말과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제가 요 근래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흐리죠. 밑에 흐리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옆에서 흐린 사진이죠. 흐린데 비행기가 뚝 올라갔을 때 구름을 뚫고 비 내리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햇빛에 날개가 지금 어느 정도 건조된 상태인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날개가 흔들렸어요. 바람 때문에 막 흔들리는데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인간이 가야 할 지향점이 이거 아닌가? 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향점. 신이 우리에게 비행기 같은 날개를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새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신이 주온 능력, 이 새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훔친 거죠. 그래서 2차 가공을 해서 새처럼 퍼덕이지 않고 그냥 서 있지만 다른 형태로, 신이 주지 않은 형태로, 물론 일부는 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 같은 경우가 신이 준 선물이라면 이것은 1차 가공이죠. 불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바람이라는 양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태로 창조한 거죠. 이게 2차 가공이라 보는데 이게 인간이 가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 싶어요. 신의 능력을 뺏는 즐거움.
시지프스는 신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올리면서 웃었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웃는 것이 아니라 너 거 좀 뺏었다. 네 거 좀 사용할게. 그러나 네가 준 거를 좀 내가 가공을 할게. 인간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인간에 가야 최고의 지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불 같은 것도 물론 신이 준 선물이긴 하지만 이거 차원이 다르죠. 비행기하고는. 이거를 그때 제가 가면서 며칠 전인데 가면서 느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인간이 참 많은 것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저의 결론은 아직 결론 내릴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신의 능력을 조금 훔쳤어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를 보면서. 물론 비행기를 제가 만들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 능력은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행기 눈에 보이죠. 근데 강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까무 얘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까뮤는 매우 잘생겼어요. 매력적이죠. 잘생겼다는 매력적인 거예요. Very good looking, extremely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Women for last 10 years of life. 그의 마지막 10년 동안엔 아주 여성과도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는 never had fewer than 30 girlfriends on the go and the wives as well. 그는 결코 3명의 걸프렌드보다 적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최소 3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on the go. 굉장히 분주하게 아주 왕성하게 3명의 여자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여자와 와이프도 있었고요. 인기가 엄청났다는 얘기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잘생겼어요. had a great dress sense. 그러니까 옷 입는 센서가 뛰어났다는 거죠. influenced by James Dean, 험프리 버거트와 제임스 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농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보시면은 딱 제임스 딘이 떠오르긴 해요. 그쵸? 잘생겼어요. 부러워요. 네. 야, 3명의 여자? 3명 이상, 적어도 3명 이상의 여자? 이거는 뭐 제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군요. 예. 드레스 센서. 이것도 되게 부럽네요. 드레스 센서.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것은 현실적인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 신을 농락하며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시지프스의 행복을 자기가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래, 신아, 나에게 유한한 삶을 줬어? 오케이, 받아들일게. 그럼 내가 시지프스처럼 바로 지금을 행복하게 살면서 너를 농락하겠어 하면서 신을 농락하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직접. 예, 신을 보면서 신이 좀 고통을 즐기면 신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라는 뜻이죠. 약간이에요. 아주 약간 정신승리 같은 거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는 건 이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일치해요. 행복, 인간이 해야 될 행복. 이거 현실이죠. 정확하게 이분은 여자도 인기도 많고 잘생겼고 베스트 드레스에다가 아주 되게 드레스 센스도 뛰어나고, 그것도 노벨상까지 받았잖아요. 이 정도는 뭐 사실 현실에서 행복감은 다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거보다 극한의 행복이 있을까요? 현실에서? 근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지향점. 이 글이 갖고 있는 지향점이 없어요. 그래요.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연에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꼈거든요. 과학자들에 대한 경이로움을 전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공학자들하고. 근데 글은 사실은 과학은 아니에요. 증명할 길도 없고요. 그냥 그렇다는 뇌피셜이에요. 사실은 정신승리에 가까워요. 글은. 그리고 이번에 정신승리에 제가 더 가깝다고 얘기한 거고, 행복은 정말 이분만큼 행복해 주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당연히. 그래, 지향점에 있어서는 이분보다 제가 나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시 말해 신을 농락한 게 아니라 이분은 신을 농락하면서 웃었지만 저는 신의 능력을 뺐었으니까 당신이 준 선물을 내가 한번 다른 언어에도 적용해 보겠어 라는 것을 해보니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학습과 다른 거예요. 문법 이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하여튼 이런 거를 느껴요. 지향점에 있어서는 당신보다 내가 좀 낫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또 하나는 이분의 멋진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필로소퍼들, 철학자들은 현학적이에요. 이 현학자들이에요.
현학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현학자들 많죠. 영어를 가르치는데 꼭 그렇게까지 문법적으로 해야 되나? 현학자들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ugly, 되게 추해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cut off from their body, 그들의 몸과 절연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육체 세계는 아주 형편없는 세계고,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뛰어나, 이렇게 이제 가요. 근데 까미는 반대죠. 웃기고 있네. 몸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야, 몸은 중요한 거야, 우리에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병약했던 파스칼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불구인 리오파디, 그래서 성적으로 매력이 없는 쇼펜하워, 그리고 가엾고 독특한, 독특해, 얘가 좀 독특해, 니체. 얘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여자한테도 사랑 못 받고, 니체는 인기 없었어요. 쇼펜하워도 마찬가지지만, 칸트 같은 경우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자는 좋아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그냥 대화를 했을 뿐, 좋아하는 외모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가엾은, 아주 독특하죠. 뭐 니체 자체가 독특해요. 여자들은 관심 없고 매력적이지 못하고 외모가. 그러니까 대부분 이랬거든요. 반면에 이 까뮤는 철학자로서도 되게 잘생겼고 자기 현실의 삶을 즐길 줄 알았고, 그러면서 저는 이분에게 더 표를 드립니다. 제가 운동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제가 왜 쓸데없이 운동하겠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어서.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정신은 좀 맑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이 좀 뭐랄까, 50 넘은 저도 유지가 되는 몸을 보면서 즐겁기도 해요. 이 즐거움은 또 다른 행복인 거죠, 저한테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현실에서. 근데 행복 말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저에게는 바로 이게 있어요. 영어라는 지향점. 예. 그것도 단순하게 인간이 만든 뭐 문법,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당연히 문법을 저 당연히 알죠. 제가 이거 어나더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을 낼게요. 어느 날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고를 보다가 영어로 grammar, 아시는 분 알 거예요. grammar in use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물론 봤어요. 이거를 통해서 뭐 말하기, 뭐 듣기를 하면 좋다, 도움이 된다, 이걸 하니까 되더라 라고 하는 광고를 직접 봤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좀 그래요. 저도 봤지만 전혀 관련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문 시리를 보는 거나 문법책 보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다른 각도로 볼 뿐이지 별 차이 없어요. 그래머인 뉴스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말하게 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관련 없습니다. 책 한 권을 끝냈으니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약장수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도 물론 이거 봤어요.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냥 뭐 독특한 시각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또 다른 각도로 그냥 표현하고 있구나 정도지, 어마어마한 책 아닙니다. 자꾸 이 책이 요즘에 나오더라고, 뭐가 있는 것처럼. 이거 제 와이프도 봤거든요, 대학원 시절에. 재밌었대요. 그러나 끝나고 나니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대요. 저 또한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